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는 없고 일단 징역 가는 거고,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 그렇진 않고 기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겠죠.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생산 설비 렌탈 비용으로 썼는지, 그냥 던져놓고 경찰 네가 한번 알아서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경찰은 웬만하면 무혐의 내려버립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요. 자,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가? 돈을 빌리고 못 갚아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또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저 사람을 고소하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기죄 처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형법 제347조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기로 취득한 나의 이득 가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별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는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내가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이 넘는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득액이 5억이 넘어가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는 없고 일단 징역 가는 거고, 거기에 벌금이 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넘고 못 넘고는 채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금액 기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사기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 그렇진 않고 형법 규정을 보시면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그게 사기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 빌려서 못 갚은 게 다 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 기망을 해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사기가 되는 것이고, 돈 빌릴 때는 기망이 없었는데 사후적인 사정으로 사정 변경이 되어서 돈을 못 갚게 되면 이거는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기의 유형 중에는 투자 사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화장품 사업을 하니까 너가 투자 좀 해라, 내가 나중에 2배로 수익금을 주겠다. 내가 저 동네에서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하는데 너가 투자를 좀 해라, 나중에 내가 갚아주겠다. 저 동네에 KTX 역이 새롭게 들어온다는데 내가 부동산 사업할 건데 투자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50% 더 주겠다, 2배로 주겠다, 3배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돈을 투자받는 것을 투자금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기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체가 있는지,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사업을 하니까 투자를 하라 그랬으면 실제로 화장품 사업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품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물건도 사드리고 기계장치에서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렇게 많은 행동들을 했다면, 실제로 그 화장품 사업에 투자를 했다면 요거는 기망이 아닌 것이고, 반대로 화장품 사업은 시작한 적도 없다, 또는 간판만 걸어놓고 아무런 실체도 없다, 그 돈은 다른 데 썼다, 이러면 사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차용금 사기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월급 받아서 갚아줄 테니까 돈 100만 원만 빌려줘라. 다음 달에 거래처에서 2억 대금 들어올 거 있는데 요걸로 갚아줄 테니까 나 1억만 빌려줘라. 다음 달에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받으면 갚아줄 테니까 나 5천만 원만 빌려줘라.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는 사기를 의미하는 거죠. 무엇이 기망인가? 어떤 경우에 돈을 빌린 게 기망이 되고 사기가 되는 것인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시기는 돈을 빌릴 당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내가 돈을 빌릴 때 이 돈을 변제해줄 능력이 있고 변제해줄 의사가 있었다면 이건 사기가 아닌 것이고, 그 뒤에 사후적 변경으로 내가 능력이 없어져서 못 갚게 됐다면 이건 단순 채무 불이행에 불과한 것이고,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나는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돈을 빌렸다, 이러면 이 사람은 사기가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사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망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을 해줘야겠죠. 사업마다 소명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어 투자금 사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업이 실체가 있고 그런 사업을 실제로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어차피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 계좌 내역이나 용도 사용처 같은 걸 물어본단 말이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했었다는 그 진행 상황이 있죠. 사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사업에 실체가 있다, 요걸 소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빌려받은 돈으로 화장품의 재료를 샀는지, 아니면 기계장치 설비 비용으로 썼는지, 생산 설비 렌탈 비용으로 썼는지, 자금의 용도와 사용처가 있잖아요. 특히 계좌 내역들 보면 그런 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서 실제로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썼었고, 다만
그 후에 사후적으로 내가 예상 못했던 사후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다거나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수급망이 막힌다거나 갑자기 철근이나 시멘트 값이 2배가 올라가지고 사후적인 사정에 따라서 내가 투자금을 회복시켜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날까지 나는 열심히 사업을 했다, 요 사정을 소명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차용금 사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돈을 빌릴 때 내가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돈을 빌릴 때는 자산도 있었고 월급도 잘 벌고 있었고 소득도 많았고 충분히 능력이 됐었고 갚아줄 수 있었는데, 돈 빌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구속되는 바람에 내가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돈 받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됐다, 후발적 사정으로 갑자기 내가 능력이 없어져서 돈을 못 갚게 됐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6번째, 그럼 고소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금 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 줘야겠죠. 그냥 던져놓고 경찰 네가 한번 알아서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경찰은 웬만하면 무혐의 내려버립니다. 100%는 아니라도 50% 정도 증거는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서 고소장에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는 게 좋거든요. 저 사람은 그 당시에 그런 사업을 하지도 않았다, 내가 알아봤는데 실체도 없는 사업이었다, 사무실에 책상 한 개하고 간판 하나밖에 없었고 실제로 추진된 게 아무것도 없다, 사업을 시작한 적도 없다, 또는 시작하는 신용만 했다,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참고인 조사를 할 때 경찰에게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고, 차용금 사기 같은 경우는 빌릴 당시에 능력이 없었다, 의사도 없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죠. 나한테 돈 빌려갈 때 이미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미 버는 돈도 없었고 재산은 다 날린 상태였고 사방에 빚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내 돈을 갚아줄 것이었냐, 이렇게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7번째 주의할 사항은, 내가 돈 빌리고 못 갚은 입장에서는 이거 회생이나 파산으로 날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형사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피해자가 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요. 형사에서 유죄 나온 사람은 민사소송에서는 거의 100% 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형사조사를 하면서 이미 증거나 사실관계 같은 게 다 파악이 되고 형사법원에서 다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법원에서도 이걸 뒤집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사에서 유죄가 나온 사람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면 거의 진다고 봐야지. 근데 이 채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니까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비면책 채무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탕감이 안 돼요.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와버리면 그 채무는 다 갚아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회생 파산하면 그만이야, 이런 논리가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리고 변제하기 어려워진 사람, 또는 돈을 빌렸는데 받지 못했다는 분들은 오늘 7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어떻게 조치를 할지 판단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